혹시 사진 속의 이분 아시나요?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같은데. 자, 일단 이분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단군 왕검입니다. 이쯤 되면 좀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고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거죠. 고조선이란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4300년도 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4330 몇 년?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조선의 법은 8개가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웃기죠. 우리가 아는 교통규칙만 해도 8개가 넘을 것 같은데, 고조선은 나라를 세울 때 8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대요. 범 8개로요. 하여간 그랬답니다.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랬던 고조선이 세월이 흘러서 멸망할 때쯤 됐을 때는 법이 6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60개도 적어 보이는데 하여간 8개에서 60개로 많이 늘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4300년 전에 이랬다는 거니까 그 후로도 세월이 흐르면서 법이란 건 계속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여러분 교통규칙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횡단보도를 어떨 때 건넌다, 뭐 장 어떨 때 지나간다, 뭐 한다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법의 의미와 역할 중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사진은 예전 뉴스에 나온 초등학교 입학식 장면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했죠.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렇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가 됐죠. 초등학교 입학식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는 몇 살에 입학하죠? 네, 만 7세. 우리 나이로는 8살에 입학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 7세였을 때 나라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입학했던 거나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관련된 법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교육기본법이 있고요. 초중등교육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법률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2개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뭐 여러분은 법 이거 2개 걸려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법조문을 보면 실제는 이렇습니다. 이 법조문도 선생님이 입학과 관련된 내용만 가져온 거거든요. 교육기본법에서는 1조, 3조, 4조, 9조, 12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꽤 많아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교육기본법 전체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초중등교육법 중에서 입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초중등교육법 13조입니다. 13조만 해도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출생신고는 어떨까요? 출생신고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이 관련이 있고요. 이 법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되냐?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족관계등록법도 출생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명시한 이 법 밑에 뭐 법령이라던가 훈령, 뭐 대통령령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법만 보더라도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데요. 이 두 법도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입학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살펴봅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시설 등 36곳 적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36곳이 법을 위반한 걸로 적발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 최근 기사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식약처, 아까 나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이번엔 또 38곳이라네요. 용인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점검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새학기 합동점검, 이거는 강원도 교육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강원도 교육청,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본다면 이렇습니다.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식품위생법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급식법이라는 법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법을 공부하는 법학자라던가 또는 법을 가지고 재판에서 따지는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선생님도 조사해 보니까 일단 두 법이 보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법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와 관련된 법도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좀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는 점검하고 시설을 수리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도 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편말이 보이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식품과 관련돼서는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게 하는 법률이 특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할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팽수요, 팽수. 그런데 두 팽수가 좀 차이가 있죠. 왼쪽 팽수, 좀 뭔가 어설퍼 보이죠?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팽수입니다. 함부로 팽수를 따라한 거죠. 이렇게 저작권법도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 간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린다거나 SNS 상에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괴롭힌다거나 또는 SNS 상에서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런 행위들, 학생 간의 이런 행위들을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만 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는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법들이 있고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지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법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법은 가정과 학교 등을 비롯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입학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학생 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저작권 법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죠. 자, 그래서 법은 우리 생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